안녕하십니까. 교육운동가 교육학 박사 이종태의 교육이야기 사람 사는 세상 26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고요.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도 지난번에 인사를 못한 채 그냥 지나갔는데 바로 이제 해피 뉴 이어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러게요. 네. 저는 안 맞으면 안 돼요. 뭐를 안 맞으면? 새해를 안 맞으면.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해 보시고. 글쎄요. 저는 나이 더 먹기 싫은데. 나이 더 먹으면 그래도 70대는 아니시잖아. 네. 예. 뭐, 저 생물학적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교육운동 네. 열심히 하시면서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일단 오늘 교사 얘기 마지막인가요? 예. 예. 교사의 마지막 이야기. 오늘 여러 가지 뭐 더 할 말씀은 많은데 그냥 네.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언제부턴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선생님들의 순환 근무제, 뭐 순환 전보제라고 되어 있죠. 전보 발령. 예. 예. 공립학교에서만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뭐 학교 지역마다 4년인 데도 있고 그래요? 5년인 데도 있고 그러는데 예. 이제 한마디로 전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돌뱅이식 근무 방식이다. 장돌뱅이는 5일마다 한 바퀴 장을 도는데 그렇죠. 5년마다 한 번씩 조금 더 하면 뭐 7년까지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교장이. 지역마다 학교마다 그렇게 해주면 조금 이제 2년 예외적인 정도.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돌아다니게 한다. 교사가. 장돌뱅이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장애도 애정이 없던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가서 판을 벌렸는데 네. 보니까 뭐 별로 오는 손님도 없고 근데 잘못해서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걸어서 그날 기분이 아주 안 좋아. 네. 에이 하고 바로 짐 쌉니다. 어. 오전장도 안 보고 그냥 짐 싸고 가기도 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발령받았는데 정말. 딱 발령받아서 갔는데 교장이나 아니면 부장하고 아주 극과 극으로 마음이 안 맞아요. 네, 예. 그러면 1년 그렇지. 1년 만에 전부 신청 내서 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장이 보내버리기도 하죠. 보내버리기도 하죠. 또 하나 닮은 점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장에 대한 별 애정이 없어요. 네. 오로지 관심은 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느냐 없느냐죠. 이 지 주변에 어떤 뭐 그 명승지가 있고 뭐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의 특성이 뭐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그 제자들 정도에 대한 생각, 그 애정, 그거에 대한 헌신, 요 정도만이죠. 그 장돌뱅이와 다른 거는 그래도 그 학생들에 대한 사랑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만 돼도 저는 굳이 이렇게 장돌뱅이라고 비유를 안 하겠는데요. 한 아이에 대한 관심은 그렇지. 눈에 보는 아이의 관심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는가. 근데 옛날 그게 가정 방문을 좀 더 못하는 나가서 거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가정에 자랐느냐는 것은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럼 그 부모가 사는 그 지역은 어떤 특성인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왔다가 한 2, 3년 혹은 이제 길어야 4, 5년 있다가 이제 떠나갈 때 이분들은 올 때부터 다음은 어디로 갈까를 미리 생각하고 오십니다.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애정을 안 둡니다. 그런 건 큰 장점, 그 단점이네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 이거는 어떤 뭐 최소한의 어떤 직업인의 양심이라고 할까 뭐 그런 점에서 뭐 성적도 내야 되고 생활기록을 뭐 써야 되니까 어느 정도 관심이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요. 일부 선생님들이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은
불가근 불가원이다. 예, 예. 저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는 교육적으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그러면 가까이 하기엔 원당신이냐. 우선 자기가 거기에 몰입되는 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사생활이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몰입되면 몰입될수록 내 것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게 되는 점도 있고요. 정이 붙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현재와 같은 전부제도는 우리 교육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아주 암적인 존재다. 네, 네. 옛날에 어떤 제가 그 신문에 칼럼을 쓸 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 교육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정말 이 암적인 큰 문제는 아닌데 사소한 문제 같은데 이 우리나라 교육을 개선시키는데 아주 암적인 존재로 작용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근데 좀 뭐에 비유했냐면요. 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강점했을 때 네. 한국인들의 맥을 끊는다고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잖아요. 네, 네. 저는 이게 그 말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그 저는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제 네, 편견일 수는 있죠. 네. 근데 하여간 뭐 굉장히 중요한 다른 사례를 많이 연구하시다가 그 보이시는 거니까 그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한 거 문제도 저도 느끼겠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본래 이제 이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옛날 70년대에 네, 옛날에도 물론 조선시대도 이런 전근 제도가 있지만 네, 네. 이게 이렇게 정례화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학교마다 이제 근무 여건의 차이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오지에 있는 교사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네, 도시에 있는 부유층이 사는 지역은 서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교사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돌려가면서 근무하게 한다는 뜻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냐면 네. 교사들이 자기의 편의를 최대한 추구하는 교사들에게 굉장한 이권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사들이 편리한 권리를 더 높여준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되는데.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교 발령받아서 그 학교는 있으면 나한테 개인적인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지역과 네. 그게 특히 이제 뭐 신도시 아파트가 있는 데가 더 좋겠죠. 집값도 오르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지역 가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려면 경쟁이 심하니까 이 승진 점수 비슷하게 내신 뭐라 그러나 순환 전보에 필요한 서열을 또 매기려면 그것도 점수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점수를 차곡차곡 내신 쌓아서 점수라는 것 같아요. 내신 점수라고 그러나 모르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그 순위가 낮으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렇죠. 몇 점 모자라 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밀리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게 물론 선생님들도 충분히 배려돼야 되고 편의를 봐드리는 게 좋은데 기준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교사의 존재는 100% 아이들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어째 살아가다 보면 교사들도 사람이니까 내 의지로 생각하게 되는 면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 교사들 편의와 이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는 내가 내년까지 꼭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너와 나는 헤어져야 된다고 이제 떠나는 이런 이 교육적인 고려보다는 교사들의 편의가 먼저 고려되는 것이
대표적인 제도가 이 순환전보제도다. 이렇게 예. 제가 교사를 해봤을 때 지금 그런 케이스에 담임 후임 담임에게 그 뭐 인수인계 형태로 정말 그 몇 명의 특색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들 모임에 한번 갔더니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사례를 쭉 발표하면서 개개인 개개 장애인들의 특색을 다 서로들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때 발도르프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그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사로서는 제가 못 해왔더라고요, 그걸. 제가 학교 교장을 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몇 번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네.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네, 네. 교장, 교감, 학생부장, 그다음에 이제 상담부장 네. 이렇게 뭐 해서 뭐 몇 명 안 되니까 누가 어떻고 이게 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특히 요주 인물들에 관해서는 네.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아이의 현재 생활 태도나 네, 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가지고 같이 다 털어놓고 한번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사고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하는 그 무슨 제도라고 그러죠? 제가 그때 멋있는 말을 만들었었는데 아이고 하여튼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런 네, 네, 그런 정례 모임을 해보자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교장이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네.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별적인 관심이 네, 네. 특히 이제 대안학일수록 더 이제 필요하기도 한데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저는 쭉 돌아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얼핏얼핏 하는 얘기를 듣고 딱 감이 와서 그 다음에 몇 군데 짚어보면 제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적이 참 많았는데 네. 정작 담임이나 아이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할 교사들은 무덤덤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때까지 그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럼 아이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 1년 담임 가지고 안 되고 네, 네. 난 담임이 좀 더 오래 아이들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또 뭐 그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죠. 제가 번역했다고 하는 그 발도르프 학교에 보니까 12년 담임제더라고요. 이 졸업할 때까지 한 담임이 가셔요. 그걸 번역하면서 이것도 장점이 있겠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정말 천차만별인데 선생님들도 진짜 안 맞는 학생과 선생님이 만났는데 12년을 같이 가? 그거 정말 고역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학교 상황에 비춰보면 이제 그런 우려가 될 텐데 네. 제가 볼 때 발도르프 학교 같으면 물론 그 정도 되면 이제 아마 그런 염려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들면 미국의 메테스쿨이라고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도 고등학교가 4년제인데 네. 그 담임쌤이 1학년 맡으면 졸업할 때까지 같이 가요. 예. 선생님이 참 헌신적이고 참 좋고 뭐 그렇게만 하면 뭐 유럽의 학교들도 그렇게 단연간 담임제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처럼 딱딱 1년 만에 담임이 바뀌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 재수 좋으면 3년 다 할 수도 있어요. 바뀌었는데 반이 막 섞였는데 지난번 담임 선생님이 또 왔네. 그렇죠. 그건 아주 우연한 경우에. 그래서 이런 순환 전보제를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근무하는 데서 정년 끝날 때까지 해라. 그러면 이제 그렇죠. 엄청난 결과가 있겠죠. 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하는 얘기가 그럼 조금씩 늘려가자. 이런 전근 제도를 처음에 소개했던 데가 아마 저는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라고 봐요. 네.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에서는 지금 전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보통 한 10년까지는 한 학기 있을 수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주 종신, 그러니까
그만둘 때까지도 한 학기에 있을 수 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본인의 이권에 유리한 거기 학군에 와서 발령을 받았어. 그 자기는 정년까지 거기 있고 싶어. 이러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학교 간 근무 여건의 차이가 네. 이제 최소화될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차이가 났을 때 그 보상해 주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방안이 있어야 될 필요한데 것 같네요. 예.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보완하지만 저는 기본을 학생들에게 두면 즉 네, 교육에 네, 둔다고 하면은 교사가 아이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교육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순환 주기를 늘리자. 순환 주기 현재 4, 5년을 네. 뭐 5, 6년으로 늘린다든지 또 그중에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원할 때 그다음에 교사도 동의할 때는 이거를 뭐 한 10년까지 이렇게 더 있을 수 있게 하자. 현재 그 자율학교로 지정됐거나 특히 혁신학교 같은 데 또는 대안학교 같은 데는 지금 근무 연한의 2배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4년 주기로 옮기는 데는 8년, 5년 주기로 하면 10년까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렇게 실제로 있는 교사들이 예외적이긴 한데. 그리고 그런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는 교사 선발권도 있다면서요? 이런 교사를 보내주세요라고. 선발권은 선발권이라기보다는 요청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대부분 지금 이제 그 대안학교나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어떤 교사가 저 여기 가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하면 우선 발령을 하는 정도고 본래는 이 혁신학교나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에게 이제 그 교사 초빙권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과목별로 맞아야 되고 TO가 맞아야 되고 올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3박자가 다 맞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교사를 데려올 수 있는 경우 아주 드문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그 시골에 안 가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또 보완책을 그래서 제가 그 2006년도에 이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교원제도 개선할 때 아까 말씀드린 공모제 만드는 거와 함께 또 하나 했던 것 제가 강력하게 제안했던 게 뭐냐면 도서벽지에 초임 교사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아예 여기에는 학교 단위로 교사를 뽑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도 차원에서 교사를 뽑아서 발령을 냈잖아요. 예컨대 경기도 A 지역에 있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아예 A 지역에서 근무할 사람 손들어. 그래서 임용고사를 보더라도 그 A라는 지역에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따로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뽑힌 교사는 그 지역에서 적어도 10년은 의무 복무를 하고 그 다음엔 풀어줘서 이제 다른 교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농림부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이 지역에는 그러면 경험도 없는 초임들만 오면 이게 안 된다. 근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요, 저도 학교 있을 때 초임 교사들을 받아봤는데 훨씬 나아요. 나이 든 교사보다. 아이들하고 친화력도 좋고 저는 초임 교사들 그렇게 가볍게 볼 건 아니고요. 초임 교사들의 열정이 있죠. 열정이. 그래서 그분들을 잘만 이렇게 적응하고 또 그 서툰 부분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역동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제 학교 단위 또는 소지역 단위 이제 그 선발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남들 다 가기 싫어하는 네. 좀 교통도 불편하고 네, 생활 여건도 네, 안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보완책 예컨대 지금 뭐 관사인데 아주 지금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관사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좀 그런 것도 잘 지어주고 뭐 뭐 수당을 더 준다든지 하는 뭐 경제적인 이득이나 네, 네. 또 그 밖에 비경제적인 여러 가지 좀 배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근데 통근이나 뭐 주말 부부가 된다고 그랬을 때 네. 그 뭐 교통 여건을 좀 더 이렇게 좋게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면 그 다음엔 정말 원하는 지역으로 딱 보장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보완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순환근무제 하니까 또 다른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만 그 순환 교사가 있어요. 순회. 순회 교사라는 예, 거야? 예, 아, 예, 예. 그건 순회구나. 그건 네, 또. 좀 다르죠, 그건. 다른가요? 예. 그러면 수석 교사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왜냐하면 네, 이제 네. 승진의 관문이 좁으니까 네, 네, 네. 교사들의 승진 욕구를 채워주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총이 아주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그 수석교사. 수석교사제입니다. 아, 예. 교감으로는 못 가도 네, 네. 교감과 동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평교사. 평교사 중에서 이제 그 그런 대표급. 사람을 네, 만들자.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학계의 복수로 있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데 저는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면서 저는 이 바터제로 그러면 수석교사제하고 같이 추진하자 해서 사실은 그 물꼬도 제가 터놨던 거거든요. 네, 네. 물론 시행은 교장 공모제가 좀 늦게 됐습니다만 네, 네. 근데 그것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또 오늘 있어요. 뭐 다 얘기하긴 뭐한데 예, 예. 정말 수석교사제라고 하는 것은 평교사 중에서 잘 가르치는 전문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한 건데 네. 이분들이 이제 교장하고 자꾸 동급 요구를 하고 뭔가 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조금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좀 보완해 나가면서 좀 네, 개선돼야 되겠죠. 예. 2주에 걸쳐서 또 이제 그 승진 문제와 순환 근무하는 거에 대한 네. 문제를 예. 좀 짚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좀 적용하려면 네. 그 뭔가 행정 권한을 가진 분이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런 거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나요?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나요? 크게 보면 이제 교육공무원법이 있고 네, 뭐 임용령이나 그 승진 관련된 이제 시행령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교육청이 이제 대거 이렇게 네, 이양을 네. 한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네. 문제는 이것들이 교사 개개인의 이익하고 첨예하게 연결돼 있어서 네, 네. 이거를 교육감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바꾸기도 참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학부모들의 또 의식이 또 전반적으로 밑에서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교사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네, 네. 어떤 좀 논의에 참여해서 가장 큰 원칙은 교사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교육, 우리나라 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대승적인 논의가 네,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조금씩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한 4차례 걸쳐서 교사들의 문제, 교사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부터 현재 진행되는 것, 제도들의 문제점까지 짚어봤습니다. 학부모 여러분들께도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래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말도 좀 듣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교육운동가 교육학 박사 이종태의 교육이야기 사람 사는 세상,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